이번에는 힘 영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메소드 영역 다뤘고요. 요거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네, 스택 영역도 다뤄봤습니다. 요 부분이 그래도 좀 흥미롭죠. 네.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단에서 뭔가 얘기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힘 영역이고, 이 영역을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new 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라 라고 하면은 얘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힙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바는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제 new에서 만들어 놓아서 뭐 그냥 메모리를 쓴다라고만 하면은 나머지 이제 그걸 회수하는 건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 힙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일단 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정의는 가비지 컬렉터가 등장합니다. 얘가 관리하는 메모리 영역으로 이제 그 정의가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설명은 뭐냐면 자바에서 사용되는 객체, 우리가 이제 객체를 기술하는 문법이 클래스,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선언하는 방법이 뭐예요? new 연산자죠.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가 메모리를 써서 이제 거기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역이 바로 무슨 영역이다? 힙 영역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객체 중에 하나죠. 배열 같은 것도 이제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힙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이제 out of memory 오류가 발생합니다. 근데 JVM에서 out of memory 에러가 나는 경우는 뭐 굉장히 여러 번이에요. 굉장히 여러 이유로 이제 out of memory로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힙 덤프를 받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콜스택에서 떨어지는 정보, 그러니까 문제가 나서 뭐 원인이 뭔가 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도달하기 전에, 이건 결론이잖아요. 이 오류라고 하는 거는 그 전 단계의 과정상에서 이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원인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덤프 분석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그 과정에 도달하는 내용을 보는 경우가 더 많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힙 영역이 관리되는 기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대별 컬렉션 이론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너레이셔널 이제 컬렉션 시오리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세대별 컬렉션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new generation, old generation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permanent generation 해가지고 이제 permanent space가 따로 빠지는데, 그 permanent space의 이름이 meta space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new generation은 다른 말로 young generation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영제너레이션에 속하는 애들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서바이버 영역이 있고 에덴 영역이 있고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구성이 나뉩니다. 하지만 간단히 보면은 크게 세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비지 컬렉터일 거예요. 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JVM의 가비지 컬렉터라는 것은 일단 얘가 하는 일은 이제 뉴연산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클래스 인스턴스들이 여기저기 힙 영역에 이제 널브러져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놈을 회수하냐면 참조되지 않는 객체를 수집 및 제거합니다. 참조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자,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my 테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 T고, 요게 이제 얘를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합니다. 구별해서 설명하죠. 이건 클래스가 아니죠.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아니고, 거기 인스턴스에 대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참조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new 연산이 등장을 하게 되고, new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y tes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맨날 보던 코드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my test 클래스 인스턴스가 실제로 있겠죠. 그러면 이 참조자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참조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게 사라졌다는 건데, 그럼 쉽게 말해서 참조자가 사라지면 이 인스턴스는 회수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뭐 예를 들면 t 이런 거 선언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지역 변수로 선언을 많이 하죠. 지역 변수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뭐 메인 같은 메서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바디 스코프 어딘가에서 이런 코드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t라고 하는 것 참조자인데 my 테스트 클래스에 대한 참조자인데 바로 이 시점 즉 이 그 참조자가 선언된 스코프가 닫히는 순간 이때 t라는 것 이 참조자 자체는 소멸해서 사라지거든요. 여기에 선언한 이 지역 변수에 들어있는 애들은 이제 스택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앞서 배운 이 스택 메모리는 함수 바디 스코프가 닫힐 때 스택 프레임이 이 함수 바디 메서드에 의해서 증가한 스택 프레임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사라지니까 얘가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참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스턴스를 참조할 방법이 있냐 없냐 t를 통해서 여기에 접근하는데 t가 사라졌어. 이런 참조자가 아예 사라져 버렸으니까 얘는 이제 접근할 방법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참조되지 않은 객체라는 것을 그 JVM이 인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즉 스택 영역에서 이 스택의 어떤 프레임이 쭉 증가를 해 나가다가 이제 어떤 그 함수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라지면은 그때 이제 이 링크들을 찾아내 가지고 걔를 없애주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인스턴스가 있는데 만약에 이 뒤에 코드에 이런 게 또 온 거지. my 테스트가 있는데 my 테스트에 뭐 예를 들면은 s가 있어. 근데 그걸 t로 초기화한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식이 스태틱 선언이 됐어.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정적인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게 t도 있지만 s도 있죠. 참조하는 놈이 두 놈이 되잖아요. 참조자가. 그러면은 t가 사라졌다 해도 이 인스턴스는 유지가 돼야 되죠. 더군다나 정적이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이제 인지하기도 어렵다. 아무튼 이런 원리다. 그래서 저런 참조자가 모조리 다 사라질 때까지 인스턴스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적 선언을 하게 되면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클래스에 대한 그 변수 선언을 하시면서 이 참조자 선언을 하시면서 정적 선언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요 객체는 사라질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터가 이걸 괜히 손을 댔다가는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메모리를 계속 유지하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비지 컬렉터가 아까 이제 그 제가 뭐 세대별 컬렉션 이론이라고 했는데 힙 영역 어딘가에서 존재할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아까 뭐 영역이 3개가 있네 뭐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뉴 제너레이션 있고 여기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 있고 뭐 이랬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인스턴스 생성하면 여기 어디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비지 컬렉터가 야 위치 이동해서 이렇게 옮겨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뭐 이쪽 공간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아예 회수해가지고 없애버리던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가비지 콜렉팅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게 이 메모리 영역을 청소하는 동안에는 이게 아무 짓도 못해요. 아무 짓도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JVM이 이 순간에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시정지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만든 어떤 자바의 코드가 있을 텐데 이 코드들이 연산으로 이어져야 연산이 돼줘야 그 연산이 우리가 실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연산 자체를 일시정지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그대로 멈춰버린 거가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한 5초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5초 정도 됐다 그러면 5초 동안 프로그램이 멈춘 거예요. 근데 5초라는 시간은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10초를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모니터의 한 부분을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막 엄청 긴 시간으로 느끼죠. 네, 그래서 이 일시정지하는 순간 동안에 결국 JVM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STW, Stop the World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컬렉팅에도 어떤 그 스케일, 규모가 있고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세대별 뭐 이런 이론이 있다, 컬렉션 이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지점에 어디를 컬렉팅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 요 뉴 제너레이션 정도를 하는 걸 보통 마이너 GC라고 하고요. 풀 GC다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다 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해당 사항이 그 메소드 에어리아 있죠. 거기까지 가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점에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서버용 어플리케이션인 거예요. 근데 이 서버라는 애들이 지 혼자 도냐? 그렇지 않고 보통 데이터베이스랑 연계해서 작동하기 마련인데 이때 그 연결, 커넥션이 아예 끊겨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 DB 입장에서는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얘가 어떤 신호를 보냈더니 얘가 응답이 안 와. 그럼 얘는 나는 연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 때문에 가비지 컬렉팅이 이제 소모하는, 특히 이제 아예 그 월드 이제 자바 JVM 자체를 몽땅 세워놓고 저걸 수행한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고, 저것 때문에 이제 장애가 나게 되는 거죠.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GC 기술,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팅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요거는 아예 다음 섹션에서 이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바에서 소위 이제 거의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 애들이 몇몇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수업에서 논할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할게요. 그냥 거의 모든이라는 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인스턴스다 그러면 그냥 다 힘 영역에 저장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가비지 컬렉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예, 여기 이제 리스프라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죠. 참고로 이제 그 C++ 같은 걸로 이제 어떤 게임 서버 같은 거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 가비지 컬렉터를 일정 수준 자기네가 만들어서 써요. 왜냐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해갖고 오래 게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그 통제 잘못하면 좀비 세션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간단히 만들어 쓰죠. 그래서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만들려고 작정하면. 물론 이제 그 기능을 좀 축소해야 되겠습니다만 JVM 수준으로 만들려면 좀 어렵겠죠. 어찌됐건 이 가비지 컬렉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다. 이거 만드신 분 누구냐? 리스프라는 언어를 만든 창시자 존 메카시라는 분이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할 요소가 한 3가지쯤 있더라라고 판단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힘 영역의 메모리 어딘가에 인스턴스가 있는데 어떤 놈이 지금 회수해야 될 대상인가.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참조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 참조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연계가 됐다. 즉 참조하는 대상이 그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회수해야 되겠군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아까 뭐 지역 변수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정적 변수가 이제 섞여 들어가고 이제 그것에 따른 참조의 의존성이 연속되면은 이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회수의 시점입니다. 도대체 언제 회수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골치 아픈 부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게 이제 세대별 컬렉션 이론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대별 컬렉션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메인 메서드 같은 데서 뉴연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뉴연산을 해가지고 뭐 my t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참조하는 게 뭐 t라는 참조자가 있어요. 그럼 이 참조자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에 접근한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 my test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겼네. 그러면 그 위치에 우리 여기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t가 스코프 닫히면서 소멸했어. 그래? 그럼 이거는 이제 쓸모없는 놈이구만. 마킹을 한 다음에 오케이 지워버립시다 이러면은 메모리가 회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스턴스가 하나 있는데 이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참조자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여기 t만 있던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기 그 인스턴스가 쓰는 메모리 공간이 여기 있는데 이 가비지 컬렉터가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아니네, 아직 참조 링크가 하나 남아있는걸? 이거는 지우면 안 되겠다. 근데 여기는 저 애들 놓는 데거든.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일로 이사가. 그러면서 이제 쟤를 일로 옮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옮겨버리고 여기는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야, 너 축하한다, 살아남았네 이러면서 얘다 나이 한 살 더 먹어라. 그래서 age, 정말로 나이가 증가합니다. age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아예 이제 참조하는 방식이 스태틱이야, 이래버리면. 그리고 이 참조에서 이 인스턴스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유지가 돼. 그러면 젠장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간다고? 그럼 애초에 왜 여기다가 생성하고 그래? 어디다 하면 돼요? 이제 퍼머넌트 지역 어딘가에다가 자리를 차지하게 해놨다면 아예 콜렉팅 대상에서 제외도 됐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 공간으로, 그러니까 new generation하고 old generation, 다른 말로는 young 혹은 old gene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의 크기는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좀 이런 부분, 이제 마이너 GC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영 제너레이션에서 뭐 여기까지는 쓰였고, 이것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는데,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고, 아, 공간이 살짝 모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럼 오케이, 이제 GC 가동 해가지고, 이거를, 야, 저기서 요놈들 있지? 저놈만 찾아갖고 일로 옮겨. 오케이, 나머지는 쓰잘데기 없구만? 그래? 지워.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영 제너레이션 수준에서만 한다. 그럼 무슨 GC? 마이너 GC. 마이너 GC는 보통 얼마 걸리냐? 1초 이내에 끝나요.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메이저 GC로 간다 그러면 이 올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살아남은 놈들이잖아요. 시쳇말로 고인물들이 좀 여기 섞여 있다 이겁니다. 아, 살아남기 고수에 해당되는 고인물 인스턴스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면 저 중에서 지울 놈을 찾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로직을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회수 대상인 걸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또 그 프로세스 타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메이저 GC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죠. 그걸 넘어서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뭐? 풀 GC. 야, 전부 다 뒤져. 없앨 수 있는 거 찾아서 다 없애. 혹시 내가 놓친 거 있나? 전부 다 뒤져봐. 그러면 이 퍼머넌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메타스페이스 영역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런 부분까지 다 뒤져가지고 메모리를 회수해 주세요 이러면 진정한 스탑 더 월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JVM이 한동안 멈춰버리게 되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애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풀 GC가 수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풀 GC에 걸려버리면 이제 생각보다 그냥 저거는 이제 장애라고 느껴버릴 만큼 반응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개념적으로 뭐 그 힘 영역이 어떻게 작동하고 가비지 컬렉터가 뭘 하는 건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디테일은 일단 요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 예,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힙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